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는 관점이나 시선의 차이를 두면 같은 사건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은 비록 조선의 1대 왕은 이성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도전과 정몽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려 멸망의 과정은 워낙에 드라마틱해서 각종 사극에서 다뤄진 바 있는데 대부분 역사의 승자인 이성계 내지 정도전을 주인공으로 삼죠. 그렇다면 고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고려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려 했던 정몽주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포운 정몽주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연일 정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연일 정씨는 경북 지역의 중소지주 가문이었고 고려 초기 경북 영일 지역의 호족을 형성했다가 고려의 연이은 행정정책으로 경북 영일에서 향리직을 세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나 향리들이 애매한 위치에 있었지 고려시대의 향리들은 해당 지역의 유지로서 실무 행정을 총괄했던 나름 사회적 위치가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고려 중기 때부터 중앙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이 정몽주의 아버지인 정운과는 관직을 제수받지 않은 그저 성균관 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진사대부들이 그렇듯 정몽주의 집안도 지방 중소지주의 옛 향리 집안 출신이었던 거죠. 이 정몽주의 고향인 경북 지역은 고려 말에 성리학의 메카였습니다. 한국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시킨 안향이 활동했던 곳이 경북 영주였던지라 주변 지역들까지 퍼져가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성리학 학벌이 형성되었죠. 그 대표 주자는 목은 이색이었습니다. 목은 이색은 고려 말 성리학의 계보를 계승한 직계였으며 원나라에서까지 유학했던 대학자였습니다. 이색은 경북 영덕에서 활동했기에 정몽주의 집과 멀지 않았고 이 정몽주의 아버지와 또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어려서부터 이색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리학이 완전하게 자리 잡히지 못했던 한국 학계에 정몽주는 그 얼마 없는 자료로 성리학을 완벽하게 해석해 수많은 성리학 해설사들을 남겼으며 모두 정몽주의 실력과 학식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 목은 이색은 정몽주더러 정몽주 덕에 이제야 제대로 성리학이 시작될 수 있겠다며 동방이학의 비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답니다. 1360년 공민왕 시절 20대 초반에 과거 전국 수석으로 통과해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 관직들을 역임하다가 정몽주는 여진족 토벌전에 참여했는데 이때 이성계와 처음 만나 친해졌고 고려 최초로 명나라와 국교를 체결할 때 앞장섰습니다. 정몽주는 명나라 담당 외교관으로 부상했고 명나라 정부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정몽주를 매우 아꼈으며 한 번은 정몽주가 난파사고를 당했는데 명나라 주원장이 반드시 정몽주를 찾아내려는 특명을 내려 정몽주가 구출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몽주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물론 개인의 능력도 뛰어나서였지만 개혁을 외치던 공민왕이 성리학 공부에 매진했던 젊은 세대들, 이른바 신진 사대부들을 개혁의 최전선에 내세우며 고려의 묵은 귀족들과 싸우는 대항마로 키워주었던 덕분도 있었습니다. 신돈이 개혁을 할 때 정몽주도 신돈을 도왔답니다. 그러나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도 말년에 포악해지면서 신진사대부 입지가 줄어들지만 당시 명나라 외교를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고 명나라 정부의 지지를 받던 사람이 정몽주였기에 정몽주는 계속 고려의 중요 인재였답니다. 공민왕이 죽고 갓 우왕이 즉위했을 때 고려는 중국의 명나라와 몽골의 북원 사이에서 누구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냐를 두고 공론이 갈렸습니다. 고려의 묵은 귀족들, 즉 검문세족들은 북원과의 친교를 주장하고 당연히 정몽주는 친명 외교를 주장했겠죠. 1375년엔 북원에서 사신단이 오는데 정몽주 등의 신진사대부들은 북원의 사신 방문을 강하게 비난하다가 이인임 등의 권문세족들의 신경을 건드려 1376년 울산 쪽 언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 사건을 신진사대부들의 무슨 영웅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북원 사신이 고려로 못 들어오게 이 정몽주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별개 지랄을 다 했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나라이지만 엄연히 외교관이 방문을 하는 건데 야 이건 국제망신시키고 이인임 등을 처벌하라는 강도 높은 상소를 거듭 올려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안 있어 바로 풀려나긴 하지만 유배 생활의 충격이 컸는지 이후론 패기롭게 이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물 흐르듯 타협과 융합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1377년엔 일본 규슈로 가서 규슈의 세력가와 만나 왜구들을 잘 통제할 것을 약속받고 일본 땅에 있던 고려인 포로 수백 명을 송환시키는 큰 공을 세웁니다.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정몽주가 최고죠. 이때 일본 학자들이 정몽주와 대화를 나눠보고 다같이 감복했다고 합니다. 1380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황산대첩에 참여해서 외구 토벌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군사 지휘 및 전략 전술 면에 있어서도
정몽주는 재능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후로도 정몽주는 이성계의 여진 토벌에 참가하는 등 이성계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간답니다. 결정적으로 1383년 정몽주는 이성계에게 자기가 아끼는 후배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람을 추천해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과 이성계의 첫 만남이 정몽주가 주선했다는 게 이 나중일을 생각해보면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죠. 몇 년 후 이성계, 최영 등이 이인임 등의 대표 권문수족들을 탄핵한 대변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간 고려의 개혁을 맡고 있던 이인임이 사라지니 정몽주는 성리학에 의거해 사대부들의 개혁 의지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정치 센스가 없던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이게 웬걸? 명나라가 영토 할양을 강요하자 최영이 명나라의 요동 정벌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친명 외교만이 답이라고 생각한 정몽주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죠. 요동 정벌 반대 여론은 정몽주뿐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만연했고 결국 요동으로 가던 병력이 이성계의 지휘로 진군을 멈추고 1388년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해 수도를 장악한 후 최영까지 탄핵시키고 우왕을 폐위시키죠. 역시 대중매체에선 정몽주를 충신의 상징으로 두기 위해 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대해 반역이라는 불충과 현명한 선택을 한 대의, 이 두 가치를 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몽주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오로지 친명 외교를 주장했던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포함 혁명 지지 세력은 왕실 종친 중 이 정창군 왕효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사대부들의 대스승인 모근 이색은 이성계를 견제하기 위해 날치기 방식을 써서 우왕의 어린 아들 창왕을 옹립합니다. 정몽주는 이때까지 정도전, 이성계와 함께했기 때문에 스승님의 행보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 이색이 사대부의 대스승인 건 맞지만 역시 기성세대였던지라 이인임, 최영 등을 어느 정도 변호하기도 하는 등 학문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몽주, 정도전은 둘 다 스승 이색과 멀어집니다. 정도전만 스승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정몽주도 같이요. 영혼의 소울메이트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정몽주, 정도전은 결국 합심하여 고인물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몰아내고 흥국사라는 절에서 9명이 야밤에 은밀히 모여 우왕 창왕을 죽이고 정창군 왕효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자고 도모합니다. 그렇게 1389년 정창군 왕효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 왕으로 즉위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는 정몽주가 이성계, 정도전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위화도 회군, 우왕 창왕 제거, 공양왕 옹립 등의 매우 주도적인 한 사람이었답니다. 각종 야사에서는 이전부터 이성계나 정도전이 고려 멸망의 뜻을 내비추면 정몽주가 뜨악했다고 하는데 이 정몽주의 행보를 보면 저는 그런 야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멀어지냐? 공양왕 즉위 이후부터입니다. 첫 단추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간 고려는 고인물 귀족들이 헤쳐먹은 토지들이 워낙 방대해서 일반 백성들의 중산층이 형성되지 못하며 세수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때 정도전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자는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당연히 이색 포함 고인물들은 다 반대를 했고 굳이 고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일부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답니다. 이때 정몽주도 정도전의 토지 개혁안에 대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 정몽주는 고려 최고관직에 있던 수문화시 중이라 정몽주가 찬성만 해주면 개혁은 실행이 됐을 텐데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조준이 과전법이라는 중간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토지개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정몽주도 정도전 못지않게 개혁에 과감하고 개혁의 열망이 들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토지개혁에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공양왕 옹립 후 이성계, 정도전의 세상에 오니까 두 사람이 역성혁명, 이른바 고려 왕실을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하며 그들의 속셈을 알게 된 정몽주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색, 권근, 이숭인 등 혁명 지지 세력이 아닌 신진사대부들에 대한 과도한 정치 보복도 정몽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거고요. 이를 눈치챈 공양왕은 혁명 지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몽주와 연합하죠. 정몽주는 한때 반대 세력이었던 정치 보복을 당한 스승 이색을 변호하기 시작했으며 공양왕과 함께 더 이상 이색에 대한 처벌 운운하는 신하들을 엄벌에 처하기로 합니다. 정도전이 또 다른 원로 사대부 학자 겸 이색의 동료였던 우현보를 탄핵하려고 하자 정몽주가 선수를 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도전의 어머니가 우현보 집에서 일하던 여종의 피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영 안 좋거든요. 정몽주는 정도전이 이 천한 핏줄임에도 관직을 받고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을 적용해 공양왕과 함께 정도전을 유배보내버립니다. 때마침 이성계가 낙마 사고를 당하자 정몽주는 이때다 싶어 조준, 남은, 윤소종 등 친이성계파 사람들을 모조리 유배보내고 이색, 우현보, 권근, 이승인 등 반이성계파 사람들을 모조리 복직시킵니다. 결정적으로 정몽주는 정도전에 대한 처형을 주장하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나서기로 합니다. 바로 정몽주 암살. 그런데 이방원의 정몽주 암살 계획은 정몽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정보를 듣거든요. 정보를 듣고 정몽주가 한 일은 충격적이게도 이성계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집에서 정몽주와 이성계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성계의 집을 나와 돌아가던 중 백주 대낮에 이방원이 보낸 부하 동생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암살합니다. 그러고 목을 베어버리고 그 목을 개경의 저작거리에 매달아 놓았죠.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화를 엄청 냈다고 하지만 죽은 정몽주를 역적으로 몰아갔으며 시체를 따로 수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보루였던 정몽주의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고려의 희망은 없었고 정몽주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친이성계파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와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정몽주는 이방원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듣고 왜 이성계 집으로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개혁 의지가 강했던 정몽주는 정작 제대로 된 개혁은 못해보고 친이성계파 세력들의 역성혁명을 막기만 하다가 굴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도전의 시선에서 고려의 멸망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고려 멸망 조선 건국은 비록 조선의 1대 왕은 이성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도전과 정몽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정도전과 정몽주는 청년 시절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선후배 사이이며 같은 신진사대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한쪽은 고려를 지키려고 하며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지난번 정몽주의 시선에 이어 정도전의 시선 시작합니다. 정도전의 고향은 경북 봉화군으로 이 정도전의 본관인 봉화정씨는 정몽주의 집안처럼 고려시대 봉화를 터전으로 삼은 향리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집안은 일찍이 고려 중기 때부터 중앙관직에 진출하며 향리 가문에서 졸업했지만 정도전의 집안은 계속 향리 가문이다가 이 정도전의 부친인 정운경이 과거에 급제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죠. 따라서 정몽주 집안은 나름 유복한 편이었던 반면 정도전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복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몽주의 시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경북 지역은 당시 고려 성리학의 온상이었습니다. 정도전 정몽주가 어릴 적엔 경북 영덕을 중심으로 목은 이색이 성리학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정도전의 부친 정운경이 이색과 연이 있어서 정도전도 이색의 밑에서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이색의 학원에 가보니 당시 있었던 선배들 중 한 명이 정몽주였고 나중에 후배로 이승인, 하륜, 권근 등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4살 형이었죠. 이 당시 정몽주, 정도전은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으며 서로가 서로를 천절하면서 극찬했다고 합니다. 정몽주는 아는 게 너무 많으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정도전이 감탄했고 이 정도전은 현실 분석력이 뛰어나서 정몽주가 놀랬다고 합니다. 이 정몽주가 과거시험 통과할 때 정도전은 성균관 학생이 되었고 2년 후 정도전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맘때쯤 정몽주, 정도전뿐 아니라 같이 성리학 공부했던 이색의 제자들이 전부 관직 생활을 시작하는데 당시 고려의 국왕 공민왕이 이색을 필두로 신진사대부들을 앞세워 개혁의 1전선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이 말년에 마탱이가 가버리면서 이 젊은 20대의 신진사대부들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세월이 흘러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였는데 우왕은 어려 정치를 하지 못했고 대신 경복흥, 이인임, 최영 등 권문세족들이 정치 고문이 되어 실질적인 정사를 운영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중국의 명나라와 몽골의 북원 사이에서 누구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냐를 두고 공론이 갈렸는데 원로 귀족들은 하나같이 북원과의 친교를 원했습니다. 이때 친명 외교를 주장하던 30대의 신진사대부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데 이 반대운동을 제일 먼저 주도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정도전이었습니다.
귀족 어르신들은 이 정도전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했고 엿먹을 하며 정도전더러 북원 사신단을 접대하라는 업무를 내립니다. 화가 난 정도전은 내가 만약 북원 사신단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그놈들 목을 베든지 체포해서 명나라로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정도전이 괘씸했던 이인임은 정도전을 유배 보내기로 합니다. 다행히 성격이 그나마 온화했던 경복궁이 쉴드를 쳐주어 유배령을 철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꺼져라 그냥 유배 가겠다며 예정대로 전남 나주로 유배를 갑니다. 이 일화에서 정도전의 성격이 얼마나 직진 스타일인지 그리고 불같은지 알 수가 있겠죠. 정도전이 유배를 가니까 선배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정몽주 등이 다시 주도하여 신진서 대부들은 북원 사신 방문을 방해하다가 전원 유배 가게 됩니다. 이때 유배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1년 안팎으로 다 유배가 풀립니다. 단 가장 나대면서 원로 귀족 어르신들의 신경을 가장 건드린 정도전만큼은 2년이나 나주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도전은 실제로 힘이 없고 돈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귀족들에게 수탈당하고 핍박받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으며 제도와 행정의 무능 그리고 왜구들의 노략질로 죽거나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 옆에서 함께 겪었습니다. 2년간의 유배 생활이 풀리고 나서도 이 정도전에게 정치 참여 금지령이 떨어졌고 다른 선후배들은 다 다시 관직 생활하고 그들도 나름 정치판에서 적응을 하면서 노련해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정치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사이 정도전은 8년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전전하며 고려의 실정, 백성들의 실생활을 몸소 겪으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생계를 위해 서당을 운영하지만 이마저도 권문수족들의 방해로 강제 철폐되는 등 온갖 곤욕과 고생을 8년간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기 성리학 선후배들도 모든 걸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겪은 정도전 입장에서는 글과 이론에 파묻혀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느낀 건 당연하겠죠? 이런 정도전이 너무 안쓰러웠던 건지 후배 잘 챙겨주었던 도덕의 으뜸 정몽주는 1383년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이성계에게 정도전을 소개해줍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기병대를 보고 이 정도 기강의 군사력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게 없겠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몽주의 소개로 정도전과 이성계가 처음 만난 날 둘은 밤새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와 정몽주의 추천으로 작은 관직을 다시 시작했고 최영, 이성계가 이인임 등의 권문수족들을 쫓아낸 이후로 정도전은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나름 고위직 관직을 받습니다. 1388년 최영이 요동정벌을 주장하자 요동정벌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성계는 압록강까지 가서 그곳에 위화도라는 섬에서 회군하기로 결정 그대로 개경까지 내려와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탄핵시킵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두고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위화도 회군 때 이미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설, 위화도 회군 자체는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린 판단이었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정도전이 이 위화도 회군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성계를 부추겼는지 아니면 이성계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등 해석도 다양합니다. 사실 이성계 정도전이 언제부터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누가 먼저 누구에게 제안했는지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정도전의 행보와 성격을 보면은 정도전이 먼저 이성계에게 제안했다는 게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성공한 이후 정도전이 조준, 윤소종, 정몽주 등과 더불어 급 발진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이성계를 견제했던 스승 모근이색과 아직까지 남아있던 군분의 권문수족들을 모조리 제끼며 이성계와 정몽주를 고려의 최고 관직으로 올립니다. 이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1389년 정창군 왕효를 꼭두각시 왕으로 옹립하자 그동안 가만히 있던 정도전은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저 오래전 본인이 직접 백성들과 생활을 함께 그 고통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며 품어왔던 생각들, 바꾸어 버려야 하는 악습들, 재기능 못하고 있는 제도와 행정이 모든 걸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바꾸고자 했죠. 그 개혁이라 하면 바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간 권문세족이나 묵은 귀족들 그리고 기득권들이 헤쳐먹었던 토지를 해체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국토를 국유화한 뒤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정치와 개혁을 글로만 공부했던 사대부들은 이 정도전의 이러한 과도한 개혁안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몽주가 정도전의 급격한 개혁안에 동의를 못했던 건지 개혁안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정도전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였던 건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등을 돌립니다. 더불어 정도전은 자기 토지 개혁에 반대하는 사대부들 목은 이색과 더불어 이순인, 권근, 하륜 등을 모조리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이 어릴 적부터 몇십 년간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같이 정치적으로 고생하고 같이 개혁의 뜻을 품어왔던 동료들인데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저렇게 정치 보복을 하는 정도전을 보고 정몽주가 크게 실망을 했겠죠? 그나마 토지개혁은 조준이 타협안을 내놓으며 과전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해왔던 정몽주가 공양왕과 힘을 합해 토지 개혁안에 반대했던 이색 등의 사대부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정몽주는 정도전의 외할머니가 여종이라는 점을 물고 늘어져 천한 신분으로 가풍과 국가 행정을 어지럽혔다며 정도전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정몽주가 정도전을 제낀 건 정몽주가 정도전 이성계의 역성혁명 움직임을 알아차릴 정도로 대놓고 나왔었다는 뜻이겠죠? 때마침 이성계가 낙마사고로 의식을 잃자 정몽주는 남은, 조준, 윤소종 등의 친이성계파 세력들을 유배 보내고 정도전을 처형시킬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성계가 의식이 돌아와도 정도전을 보호하라는 여론만 형성시킬 뿐 이 정몽주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정몽주가 저렇게 독하게 마음먹었으면 정몽주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 평화적 국왕 이양을 원했던 이성계 정도전은 차마 정몽주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성계는 미적지근하게 나오고 정몽주는 정도전에 대한 처형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자기 멋대로 정몽주를 대낮에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러고 급진사대부들에 대한 모든 유배가 해제되었죠. 정몽주 사후 친이성계파 세력들이 공양왕과 고려 왕실을 옥죄어 이성계에게 옥세를 넘기려고 했던 그 며칠간 아이러니한 게 이 기간 정도전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며 뭘 했는지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성계의 즉위 시즌에 맞추어 다시 나타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고 조선 건국의 모든 기틀을 설계했으며 고려 왕실 및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에 대한 잔인한 숙청 보복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고려 멸망의 과정을 정도전과 정몽주의 시선에서 살펴드렸는데 어떤가요? 두 사람의 생애와 정의관, 정치관이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청년 시절부터 같은 것을 목표로 같은 꿈을 꾸었지만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지지하는 쪽이신가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